신상, 마음, 진짜. 이 신상을 어떻게 보시는 거냐,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걸. 네. 인생 40인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뭐 옛말 있잖아요. 그 후에 요즘에 조금 내가 달라져서 옛날에는 40,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됐을 땐 40이 많았어요. 요새는 조금 시간이 늘어졌으니까 최소한 50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상이 상대방들에게 늘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인상을 각자 가졌는지 서로들 뭐 본인이 보는 거하고 남이 그 사람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의 인상을 냉철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 인상이 비교적 좋은 사람은 그동안 잘 살아온 거야. 잘 살아온 거예요. 환경이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든지 간에 자아가 강했든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강했든 굉장히 잘 살아왔기 때문에 얼굴은 좋게 변해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 나쁜 환경이 계속 들이닥치잖아요. 얼굴이 금세 변한다고. 아셨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신상을 늘 매일매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인상이 좋으면 왜 성공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 지남철에 있어. 지남철에 배터리가 쫙 차 있어. 그러면 한 20cm 바깥에 있는 못대가리는 덜컥덜컥 붙잖아. 그래. 그죠? 워낙 세니까. 그걸 내공이라고 그러다고, 내공. 내공이 굉장히 세다고 사람이.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척척 들어와. 휴먼 네트워킹 파워가 굉장히 세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10명이 만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꼭 골목대장을 해. 모임만 가면 반드시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야. 이게 타고났든지 나름대로 환경인자가 그 사람을 만들었든지. 근데 우리는 환경인자로 만들어진 거에 대한 얘기니까 오늘.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상을 놓고 인상을 좀 더 좋은 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심상을 바꾸는 노력을 하자 그 말이에요. 내가 가끔 김구 선생님 얘기하잖아. 김구. 백범 김구. 뭐 대단히 훌륭하시고 우리한테 좋은 역사적인 선현 아니에요? 그 양반이 하루는 어디 지나가다가 자기가 사주팔자를 봤더니 당신은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다닐 팔자예요.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때려 죽여도 출세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난 더러운 인생을 갖고 태어났구나 하고 실망을 하고 가다가 그 당시에 일본 순사가 한국 아가씨를 시라카시라는 걸 이렇게 장난 희롱을 하는 걸 보고 일본 순사를 때렸는데 죽었어.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지. 그 점 보는 거대로 된 게요. 이 사람이 그거 참 잘 맞네 이거. 그럼 내가 이거 도저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난 나 같은 개 같은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절에 스님이 됐었다고. 그 사람 잠시 스님했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나 같은 놈은 산에 가서 이건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산에서 불경을 공부하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백범 김구 선생의 회고록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 사주팔자는 심상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을 바꾸는 힘이 타고난 사주팔자를 이긴다 그 말이거든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이 사람이 계속 절에 있다가 난 진짜로 난 이것도 첫째 체질이 안 맞고 자살하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무에다가 목을 매려고 나무에다가 딱 놓고 목을 놓고 밑에만 치고 그냥 세상 하직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하직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예전에 스님한테 배우던 그 구절이 떠오는 거야. 심상은 사주팔자를 이긴다. 사주팔자는 심상만 못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양반이 그래 한 번 더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한번 세상을 주의하면서 살아보자 하고 그거 목조리 위에 자살하려고 그러는 걸 끊고 내려와서 바로 만주로 가셨대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떠돌이 인생이라고 그랬으니 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는데 내 정열을 다 쏟자. 그래서 자살을 멈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좋은 선조로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진짜로다가 가만히 나도 지금 이제 거의 60이 다 되고 살아보니까 심상이 사주팔자를 이겨요. 심상,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타고난 사주팔자를 이긴다고. 근데 그 심상이 도대체 뭐냐? 주체 아니야, 자기 스스로라고. 이걸 강하고 바르게 이렇게 만드는 노력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맨날 우리 제자들한테 임시관리 시간에도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강조를 하면은 매일 일일 삼성을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반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벌써 27, 8년 이상 내 멘토로부터 배운 다음에 하루도 걸르지 않고 하는 게 자기 전에 나는 불교 신자니까 불경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고요. 틀어놓고는 한 5분 동안 반성해요.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찬송가나 이런 거 틀어놓고 하시고 성당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무교인 분은 그냥 조용한 명상음악 틀어놓고 한 5분간만 하루를 반성해보라고. 이렇게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한테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없는가? 내가 말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 건 없는가? 이런 걸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 푹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가져요. 옛날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노노공자 때부터 우리는 일일 삼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루에 3번을 반성한다 또는 3가지를 반성한다 뭐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반성이 왜 중요한가? 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한가를 심리학으로 내가 연구를 해서 붙여봤다고. 이걸 왜 하라고 그러는가? 반성을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마인드 스터빌리티, 마음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반성을 하니까.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달콤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교육 훈련시키느냐고 심한 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친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아프겠지. 근데 악의가 있어야 한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난 그 사람한테 내가 던진 말이 상대방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문득 반성 시간에 나타나면 눈을 딱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 있다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있는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듯이 얘기를 하라고 속으로. 미안하다. 내가 아까 너한테 한 거 사실은 악의가 없는 건데 네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봐 지금도 걱정이 되는구나. 그래? 절대로 악의가 없는 거니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거라. 너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마인드를 한번 컨트롤하면서 실제로 반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악의가 있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얄며서 또 상대방이 미워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익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펀치를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반성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마인드 스터빌리티가 뭐냐면 마음의 안정성을 찾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마음의 안정성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딥슬립,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전초가 되는 거예요. 단초가. 사람이 자다 꿈을 엄청나게 꾸잖아요. 하루에 보통 2,500번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자면서 800번 한다고. 그게 기억에 남든 안 남든 자면서 800번의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는 꿈을 별로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잡꿈을 유난히 많이 꾸는 사람이 있어. 생생하다는 둥. 뭐가 이렇게 생생해? 난 그런 꿈 좀 꿔봤으면 좋겠어. 뭐가 이렇게 생생한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계속 뭔가 집중하고 있는 거야. 좋든 나쁘든 그 생각을 계속 잠재의식 속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꿈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꾸면 어떻게 돼? 잠을 푹 잔 것 같지 않거든. 5시간을 자더라도 딥슬립을 해야 돼. 딥슬립. 깊은 잠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8시간을 자더라도 설잠을 자면
그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지. 그죠? 그걸 론램이라고 그러는데, 론램. 램이라는 게 뭐냐면, rapid eye movement. 좀 어려운 말로 들어서 미안한데, REM이라는 게 램. rapid. 빠르다, 이 말이야. eye movement. 자는 거를 카메라를 대보니까 계속 눈이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그건 깊은 잠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걸 램 상태로 램. REM. 나중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심리학인이 막 이런 데 돌아다니게 돼 있어. Rapid Eye Movement. REM이라고 그러거든? Non-REM. 이게 윽 써야 돼. 이걸 푹 잔다고 그러는 거. 죽은 듯이. Just like a dead man. 죽은 듯이 잔다. 이건 non-REM 상태라고 그래요. 그렇게 1시간을 자는 게 REM 상태 4시간에 해당돼야 되잖아. 그래서 non-REM 상태로 4시간만 자면 다른 사람들 8시간, 10시간 잔 거보다 깨끗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자더라도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논냄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라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나보러 어떤 사람이 그래 증명해보라고.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장자부라 했어요. 장자부라. 두루놓지 않고 앉아서 두루놓지 않고 장좌 8년을 벽만 쳐다보고 잠도 잠깐 앉아서 자. 근데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논냄 상태로 들어갔을 때 명상을 하면서 도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놈들은 안 되지. 쭉 들어가서 아주 평안한 상태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계속 우리는 끄다가 무슨 그 아구에 조그만 소리만 나도 깨고 그러잖아요. 죽은 듯이. 그래서 왜 어버가도 모르겠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론냄 상태라고. 그러니까 론냄 상태에 많이 들어가려면 마음이 안정이 되게 지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자기 전에 무슨 뭐 그냥 뭐 액션 영화 이런 거 보면 론냄 상태에 잘 안 들어가요. 그제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섹스 영화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자기 전에. 응? 알았어? 이 젊은이. 이런 여자? 도영이. 이제 쓸데없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오르잖아. 어쨌든 론냄 상태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론냄 상태에 들어가면 마인드 스터빌리티가 돼야 돼. 두 번째, 자기 반성을 하면서 뭘 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다 실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만 내가 하는 거거든. 내가 반성을 하잖아. 내가 만약에 이제 도영이한테 뭐 잘못을 했어. 도영이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 애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쳐? 그럼 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전파가, 뇌파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 여러분들 텔레파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텔레파시 있어요. 가장 텔레파시를 많이 누가 더 느끼느냐를 실험을 했어. 엄마하고 자식이 제일 강하게 느껴. 서로 안 보이게끔 놔둔 거야. 그러니까 허윤정이랑 이도영이가 제일 하고요. 조카보다 훨씬 많이 맞힐 수 있어. 서로 붙여놓고 문제를 내면은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할까를 집중을 하게 하면은 엄마하고 자식 간에가 가장 잘 맞죠. 부부들이 제일 안 맞아요. 이것들은 왜 있어도 뭐 이래. 에? 오히려 잘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근데 엄마하고 아이들 사이는 탯줄서부터 연결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텔레파시가 제일 강하대요. 어쨌든 텔레파시가 뭐냐면은 내 뇌파가 날아가잖아. 그럼 이 안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청난 지금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던 방송이 106.1 FM이에요. 근데 106.2를 틀어도 지지직 안 잡히잖아. 근데 106.1이 딱 되면 깨끗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근의 경제 포커스입니다. 미즈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106.1이라는 주파수가 맞는 거야. 상대방이 내가 깊은 반성을 하면서 뇌파를 보내면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일 때가 있다고. 그 사람도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시간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했던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잠시 절에 있었어요. 그 암자에 좀 있었거든. 근데 거기 스님이 묘한 사람입니다. 암자에이라는 사람이 그 밥하시는 분하고 셋하고 학생들 몇 대 있어서 몇 명 없어서 6명인가 7명 있었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고승이야 고승. 작은 남자지만 아주 고승. 밥하는 시자한테 6명 분만 하면 되잖아. 오늘 점심 때는 8인분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시자가 6명
6명인데 2명이 올라오는 중이다. 희한하더라. 2명이 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 같은 범인한테는 잘 안 잡혀, 그 주파수가. 근데 내가 그걸 나이를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걸 위에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이잖아. 그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밑에를 본다면 저기서부터 여기 올라오는 사람이 보일 거 아니겠나? 근데 우리는 밑에서 그걸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도가 튼다는 건 시공을 초월하면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거든. 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이 전생을 본다는 말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텔레파시가 있고 무서워요. 상대방이 내 텔레파시를 받잖아? 그럼 동시에 그 사람한테 내가 사과하는 마인드가 전달이 되든 안 하든 상대방한테 나는 반성을 하면서 일단 마음의 안정성을 찾기 시작한다고. 이제서요? 그리고 그 사람 꿈에 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딥슬립에 들어가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깊은 잠을 자고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 다르잖아요. 왜 푸석푸석한 날이 있죠, 우리가. 그죠? 그건 깊은 잠에 풍분히 빠지질 않아서. 그래서 논냄 상태로 들어가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자기를 털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자기를 괴롭히는 게 자꾸만 있으면 깊은 잠에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밤새 설쳤다 하는 얘기는 괴로운 렘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도 제대로 안 옵니다. 그럼 남들한테 껄쩍지근한 일을 했어. 그날 잠 안 옵니다, 그거. 그래도 잠은 그 이상하냐, 그거. 그러니까 도둑님이 발 뻗고 못 잔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발을 뻗고 못 잔다고. 도둑질을 하거나 남한테 해코지 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날 밤에 잠을 설쳐. 그죠? 네. 어쨌든 그런 상태로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만약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나쁜 상황으로다가 날짜를 보낸 사람과 매일 좋은 상황으로다가 날짜를 보낸 사람은 두 사람의 인상은 점차적으로 바뀔 거다 이 말이죠. 저 뒤에는 점적천석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인상은 분명히 바뀌어요. 그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가 매일매일 반성의 기도를 한 거다. 그 시간을 반드시 한번 같이 가져보자고요. 내가 흔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집안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옛날 사진 좀 꺼내달라고 해서 애들 결혼식 때 내가 옛날 사진 꺼내다가 20대 말 사진 확 찢어버리려고 했어. 그때 사진은 완전히 무슨 이게 뭐라 그럴까, 지금 내가 봐도 그냥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냥 내가 내 사진을 보는데 싫더라고. 그때 내가 그랬거든. 아나무인이고 그냥 라면 유아독전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냥 아주 무진장 그러던 때가 있었어. 내가 30대 초중반까지. 그때 사진을 지금도 보면 내가 내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작업을 한 지가 꽤 오래돼갖고 비포 애프터를 보니까 사진이 전혀 달라요. 신기해요. 인상은 바뀝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를 반성하면서 늘 하루하루를 마감하는 거다. 두 번째 처방이 하나 있는 게 아침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운동을 매일 하잖아요. 운동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는 샤워할 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각자 다 하시라고. 내 제자 중에 108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연습들을 하지만 뭐든지 좋아. 아침 시간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나은 사람이 해. 남을 위해서. 저야 불교, 여기 기독교 신자도 캐톨릭도 많으시지만, 하나님, 부처님, 우리 애 서울대학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건 개기도요. 그분들 들어주실, 없어. 그거 5천만이 하는 것만 해도 5천만인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정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다 그냥 들러붙고 지랄이야. 그거 안 돼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개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요, 그런 거를 기도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제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내리기만. 저는 아침에 샤워할 때 우선 집에 있는 식구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사무실에 있는 친구들, 내 비서, 그 다음에 내가 꼭 기도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그날 있어. 아, 이 친구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때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부처님 얘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개기도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책임져, 그래. 그지? 우리가 하는 건 이거야. 내가, 오늘 내 식구들이라는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자. 떳떳하게 모든 것들에 내가 책임을 다하는 여기에 우리 연구소의 대표로서의 밑에 직원들한테도 늘 잘해주고 뭔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또 내가 외부 강의 스케줄이 있으면 불특정 다수를 만나잖아. 오늘 여기 작은 3, 40명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오는 분들에게 바쁜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 또 오늘 강의해준 송은영 교수 이런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걸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열심히 살자. 이렇게 자기 다짐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아주 떳떳해져요. 떳떳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백근기 실장이나 여기 이원정이나 보더라도 내 동생 같고 아들 같고 나는 니네들을 잘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왔다 생각하니까 딱 보는 순간 난 그게 그 내면에서 펼쳐져 나왔을 테니까 상대방은 날 쳐다보면서 흡입된다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입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 많이 길러보셨잖아요. 똥개도 지 주인이 신경질 나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못 느낄 것 같으냐고. 저 사람은 오늘 어떤 기분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표출이 돼야 돼요. 신상을 좋게 연마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미인대칭하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고. 근데 다 아시겠지만 미소 짓고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는 게 지 마음이 좋아야 되지. 지 마음이 대 같은데 그거 됩니까? 자기 마음이 나쁘면 절대로 안 돼. 안 그래요?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야 남들한테도 먼저 인사가 나가는 거잖아. 많은 분들이 제가 인사성이 밝다고들 늘 얘기하시잖아요. 난 그걸 일부러 인사해야지 그렇게 하면 인사가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아까도 얘기한 두 가지 프로세스를 거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늘 사람들 보면 미인대칭, 그렇게 3박자를 때리면 상대방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당연히 좋게 보죠. 그게 얼굴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인상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본인이 독하게 갖고 있고 악하게 갖고 있고 그냥 아주 치열하게 갖고 있을 때 얼굴하고요. 많은 걸 놓고 편안하게 갖고 있을 때 얼굴을 한번 셀카를 하더라도 보라고. 전혀 다른 모습이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그걸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니까 다가올 사람이 제대로 안 다가오고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이상하게도 그 사람 옆에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열심히 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진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건 다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다 이 말이야. 본인이 뿌린 씨앗이야. 인과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씨를 제대로 뿌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침 우리 송은영 교수도 아까 책에 6개 챕터인가 중에 8거냐? 거기 중에 하나 좋은 게 나와 있던데 이따 얘기 다시 한번 들어봐요.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놈은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면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그런 상대방은 멀리 가요. 그렇죠?
인상을 좋게 하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딱 인사해서 명함 주면서 받으면 이 사람하고 사귀기 쉽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유난히 있잖아요. 그리고 도인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아우라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마음을 갈고 닦은 게 바깥으로 표출이 돼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 우리 제자 중에 구미에 있는 박근이라는 친구가 어제 길게 비밀기를 안 쓰던 놈이 비밀기를 올렸어. 여러분 뭐라고 썼나 봤더니 내가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지난번에 상반기 우리 성공 세미나에 왔다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여쭤봤는데 오늘 좀 나하고 오래된 친구예요. 전에보다 얼굴이 내가 더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에 의하면 두 가지 중에 뭐냐, 관리 받으시는 거 그리고 심상, 이게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관리를 받거나 화장품 좋은 거 쓰는 건 씨앗이에요. 근데 마음을 가꾸는 건 밭이라고. 아무리 좋은 씨앗이도요, 자기 마음이 나쁜 밭에다 뿌리면 절대로 얼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다가 무엇을 갖다 뿌려야 같은 화장품이 됐든 관리를 받더라도 얼굴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놓쳐버려요. 내가 답을 해주느냐고 너무 길게 쓸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해서 그래서 근이야, 박근희가 삼성전자 차장인데 지금 휴대전화 만들지? 동우, 넌 무슨 부서지? 삼성전자? LED. 저거는 거기 전화 사업부인데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래서 전화했어. 내가 지금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상이란 밭을 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바르거나 관리를 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자기를 정말 마음을 바꿔야 못생겼어도 상대방을 끄는 힘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는 잊어버리고 겉만 발리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상이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 내가 답을 해줬어요. 어제인가 그래. 어제 그제구나.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난히 내가 없어. 그러면 나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모든 세상의 주체는 자기거든. 그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고 내가 자동차를 팔러 다니든 보험을 팔러 다니든 예를 들면 신발을 팔러 다니더라도 자기의 인상이 바뀌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자석의 힘이 강해져야 내공이 쌓여야 사람이 터덕터덕 붙는 법이야.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내가 오늘 꼭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하게 된 큰 에어리아를 보면 성공을 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휴먼 네트워킹이 좋은 사람들이잖아. 뭐 100명한테 물어보면 97명이 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인맥관리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인맥이 잘 되는 거에 근본 중에 하나가 인상이 좋아야 그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하고 휴먼 네트워킹하고 성공은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달라진다 하는 생각을 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라고 뭐 다 아는 거니까 노주현 씨 얘기를 방송국에서 들으면 잘생기셨잖아. PD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PD들이 난 PD가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어 생기긴. 근데 조금 사귀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야. 웬만하면 그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 PD들이.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잘생기고, 얼핏 보면 굉장히 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잘생기고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진짜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이 인생을 살고 싶은 기분이 나도록 본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노력은 저도 매일매일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를 매일매일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반성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자기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사는 거를 습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어요? 처음엔 그래? 오늘부터 한잔해야지. 한 며칠 하다 금세 까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나는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고 가야겠다.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요. 술이 떡이 되고 들어가서도 벽에 끌어안고 반성하고 잔다고. 그러면서 잠들어요. 그거 하고 그냥 자는 날하고 전혀 달라요. 아시겠죠? 그거를 한번 오늘부터 시행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기 반성.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뭐 좋은 사람들 주변에 가족들이 했던 또 다 비즈니스라면은 자기들의 뭐 거래선이나 파트너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특히 오늘 내가 만날 고객 이런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반드시 기도하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아주 재미난 데를 강의를 하고 왔어요. 초대를 받아서. 삼성생명의 예영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FC인데 54살에 34세에 나가가지고 20년을 보험을 했는데 다시는 그 기록을 못 깰 것 같은데 10년을 내리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스트레이트로 너무 잘해서 회사에서 명예상무를 시켜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큰 기업체 이런 데 가가지고 퇴직연금 홍보대사를 4년간 하다가 자기는 역시 현장이 좋다 해서 다시 들어와서 작년에 11번째 다시 또 1등을 했어요. 4년 쉬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구인데 그것도 서울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아니라 대구에서요, 대구. 근데 이 사람이 전국의 1등이야. 자기가 1년에 하는 계약료가 255. 1년에, 그러니까 10년, 20년, 10년 동안 내리 스트레이트를 할 때 2,300억 했대. 얼마나 많이 한 거야, 계약을. 자기 고객이 3,000명, 비서가 3명. 아주 정말 왕벌이요, 여왕벌. 여왕벌인데, 거기에서 이 여자가 낸 책이 요번에 두 번째 책이 11번째 왕관이라는 책을 내서, 이제 삼성생명에 내가 강의를 워낙 많이 가니까, 삼성생명에 윗사람들이 이영곤 교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를 책을 프리 리뷰를 해서 사람들 500명 모이는 자리에서 이 책을 좀 소개를 하게끔 해달라 해서 난 그거 읽고 간 거예요. 일요일날 쭉 그 책 읽고 내가 딱 소개해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거든. 20분 동안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러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걸 추천해서 읽어야 될 사람들 해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내려왔거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책에 재미난 게 하나 나와. 이 사람 한마디로 좀 못생겼어, 여자가. 못생겼어. 지금 생각해도 못생겼어. 없어. 못생겼어요. 지금 또 생각해도 못생겼어.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서문의 책에 나는 처음서부터 주변에서 제일 많이 요즘에도 듣는 얘기가 참 예영숙 씨 인상이 좋습니다. 라는 말이다. 그런데 내가 처음서부터 인상이 좋았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예영숙이가 바뀌었다 하는 얘기를 쓴 챕터가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날도 얘기하면서 AVC, 어피어런스 60% 그 얘기도 해줬거든. 근데 못생겼다니까 쎄. 잘생겨도 안 되는 것 같아. 못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경계를 안 해요. 근데 이 보호목회 잘못다니고 뭐 이렇게 너무 이쁘잖아. 이러면 안 돼요. 널름되는 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겠더라고. 거의 불가능해요. 왜 이상한 거야, 그건. 에? 어떻게, 유승윤 씨는 거기다 대면 한 5배는 낫지. 뭐 쉽게 얘기하면. 더 욕심은. 좌우당간 못생겼어. 근데, 인상은 좋더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 인상은 좋더라고. 에? 이렇게 내가 관상을 좀 보잖아. 팔자가 좀 세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11번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한 거지. 근데 남편이 한전에 있는데 34살에 자기가 애 둘 놔두고 보험을 시작한 거야. 정확히 20년 전 얘기. 치열하게 했구만. 치열하게. 그러니까 전국이 1등 하겠지. 근데 그 책 246페이지 중에 군데군데 인상 얘기가 나와.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 건 딱 맞는 거예요. 자기의 인상은 바뀐 거다.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인상이 참 좋습니다. 라는 거야. 이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나 봐. 못 들을 거야. 이쁘다 그러는 거 세상 새끼야. 그거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술 먹고? 술 먹어도 아니야. 술 먹어도 아니야. 농담이고. 근데 대단한 사람이지 뭐요. 나를 전에도 알고 그래서 이제 나를 지정을 해서 왔는데 내가 칭찬 많이 해줬어. 우선 한 여자가요, 가정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한 획을 긋는다는 게 참 힘든 거거든. 진짜 힘든 거. 아까 송은영 교수도 내가 모시러 갔다가 첫수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애들 셋 기르면서 학교 강의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책 쓰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는 모든 분들 열심히 뛰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정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다니까. 그 공통점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치열하게 살고 열정이 되는 거예요. 열정. 인생은 열정 게임이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돼. 패션. 그래서 내가 칭찬 많이 한 게 그거야. 열정이 사람의 그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고객의 성공은 나의 비전이다. 그거 명언 집에 두라고 그랬어 내가. 그날 잠을 못 잤을 때 그때 이 얘기는 내가 처음 들어본단 말이야. 고객의 성공은 나의 비전이다. 맞잖아. 고객이 성공을 계속해야 그게 내가 성공하는 비전이다. 그 말이거든. 내가 그날 공개적으로 이것도 내가 가끔 강의할 때 써야 되겠다 그랬어. 내가 들어본 얘기 중에 굉장히 멋있는 말이야. 고객의 성공은 나의 비전이다. 고객을 성공시키는 게 나의 비전이다. 근데 치열하게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날도 인상을 바꿨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는 게 참 가슴에 와 닿더라고. 처음에는 자기하고의 싸움에 치열하게 힘이 들었다는 거야. 남들이 보험을 팔러 온 것처럼 생각해서 자존심 부상하고 다 때려치고, 남편은 한전 다니는 공무원이었으니까 먹고 사는데 그게 지장도 없었고 그러는데 말이야. 자기는 여성이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사회활동을 한 건데 가진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지. 그러면서 지금 정상에 와서 보니까 완전 정상이에요. 정상에 와서 보니까 자기의 오랜 그런 시간 중에서 가장 자기가 듣기 좋은 칭찬이 정말 인상 좋습니다. 당신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게 이번에 강의할 때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껴서 여기다 내가 하나 갖다 꽂아 놓을 거니까 나중에 여기서 빌려다 보고 그래. 내가 나한테 사인해서 보내준 게 있으니까 이원정 차장한테 필요하면은 갖다 자꾸만 돌려보세요. 아주 너무 좋은 거야. 특히 영업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지. 20년을 본인이 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셨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스스로의 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내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해야 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타고난 거에다가 환경적으로 그걸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노력하는 방법을 오늘 3가지 말씀드린 거야. 첫째가 자기 반성, 둘째가 남을 위한 기도, 셋째가 미인 대책. 그치? 그거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자꾸만 다스리고 밑으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웅덩이가 파져야 비가 오면은 웅덩이에 물이 고일 거 아니야. 자기는 전부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물이 비가 오더라도 고이질 않아. 고일 데가 없다고. 아시겠죠? 요새 제가 좀 빠져있는 게
삼국지 96편짜리 드라마가 있어요. 중국에서 나오고. 나중에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삼국지 그 한국말 버전으로 뜬 누가 그걸 다 번역을 해놨어. 어떤 놈이 미친놈이야. 근데 나는 96개인데 지금 거의 70개쯤 봤거든. 그걸 괜히 알려줘서 우리 집사람은 벌써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60개가 왔어요. 맨 들여다 보이는 거지 이건? 너무 재밌어. 내가 다시 한번 내 삼국지를 여러 번 봤는데 너무 잘 찍은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유비가 조조를 이기거나 이런 게 보면 결국은 인격 싸움이에요. 머리 끝내주는 건 조조거든. 조조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 머리는 정말 좋게 표현됐는데 중요한 건 인격에서 밀리더라. 근데 결국은 사회에서 후세에서 또는 주변에서 보는 사람을 보면 인격이 돼야 돼. 인격. 인덕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성공자가 되더라. 그런 얘기야. 에리 알아들었어? 네가 제일 나이 어린 오디언스인데 오늘. 너 중학교 2학년이냐? 3학년. 그래. 알겠지 에리야? 너희들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매일매일 해. 애들 때린 것도 반성하고 말이야. 우리 혜리가 아주 정말 우리를 만나서 너무 좋아. 손녀딸 같아. 오늘 제 시간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하면 성공하게 8가지 중에 이미지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원섹터인데 이미지 관리는 휴먼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미지 관리를 잘 하려면 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치거나 또는 코디를 잘하는 건 정말 신경들 편안할 때 쓰셔야 되고 중요한 건 심상을 고쳐야 인상이 바뀐다. 내 심상을 고치는 방법은 자기 반성, 남을 위한 기도, 미인대칭. 이거를 매일매일 잊지 말고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고 우리 송은영 교수가 이제 디테일하게 그런 쪽에 책 쓴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피가 되고 살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